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쓴 원고를 40여 분 정도 읽어 내려갈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헌재를 찾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적인 그런 재판 진행한 것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 때문에 불행을 겪지 않도록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헌법재판은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알맹이가 없는 전혀 다른 탄핵 소추안을 놓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정말 역사적 재판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법리에 따라서 재판해 줄 것을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1시간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휴정을 한 상태랍니다. 6시 45분에 속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측의 변론이 좀 더 이어진 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 그리고 그 뒤이어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잠깐 봤습니다만 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로 최종 변론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화면 속보로 봐왔던 어떤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어떤 그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그냥 한 줄로 크게 제목 형식으로 봤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보면서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반박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등이 뭐 북한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야당의 어떤 그 예산안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줄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타협과 협치 이러한 정치적인 해법을 찾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수단이라고는 하지만은 비상계엄 군 병력을 동원하는 비상계엄 수단이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오늘 변호인단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변호인 스스로도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본인은 계몽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 변호인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표현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경고형 계엄이었다고 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예방적 경고용으로 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의 어떤 저는 변호인단 측에서 조금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뭔가 좀 색다르고 조금 정치한 마지막 최후 진술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좀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고요.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의 어떤 이제 곧 있을 최후 진술에서는 뭐 임기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오히려 변호인단에서 본인의 어떤 변호인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긴 것들만 나오고 있어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대통령 측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단 자막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홍장원 메모가 수상하다. 곽정군의 진술은 오염되었다. 야당이 다수결을 빙자해서 권력 분립의 원칙을 파괴했다. 민주당이 29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탄핵 심판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았느냐. 이런 등등의 근거를 대면서
변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좌지우지했다. 대국민 호소를 위해서 계엄한 것이다. 한동훈 체포설은 가짜뉴스다. 호 대변인 쭉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전에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그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윤석열은 사형당할 것이다, 사형 선고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 이제 검사의 대표격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형사법정에서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저런 말을 검사가 했다면 그 검사가 과연 검사로서의 직무를 우리 사회에서 과연 계속 수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대통령 측에 대해서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는 선언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민주당은 왜 그 승복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양측이 다 똑같이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런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정청래 위원장이 오늘 최후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요. 앞서 이제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이제 법적인 쟁점들은 변호인단이 다 얘기를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통령께서는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또는 역사와 대화하는 입장에서 어떤 다른 메시지를 더 내놓을 것인가, 그 부분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사고요. 저는 뭐 그 하야를 언급할 가능성은 5% 미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은 20% 정도 그렇군요.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관측합니다.